요즘 그 연세 지긋하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항상 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한 80 중반 넘으신 분이 계신데 뭐 산책하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근데 요즘에 오셔서 나가서 산책하기가 싫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젊으셨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가 않고 우리 걸음걸이도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이런 걸음걸이 습관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환별 걷기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어떤 건지 알고 맞춰서 이제 걸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네. 우리 문영미 씨는 뭐 병이 많다 그러시는데 뭐 어떤 거가 요새는 제일 고민이세요? 아니 제가 무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덜한 내려갈 때는 아주 미친 것 같이 너무너무 아파. 근데 그리고 무릎이 막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 왜 부었지? 그리고 병원을 같이 모여요. 그랬더니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뺐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뒤가 또 수북하게 이만큼이 또 부은 거야. 네. 또 갔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무슨 혹이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물 뺐어요. 누런 거를. 아이고야. 그 저는 왜 이래요? 어떡해요. 관절염이 좀 뭐 심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관절염. 관절액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시면. 근데 뭐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예, 관절염은 아주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이렇게 있을 때 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또는 아니면 건강한 분들은 사실은 걸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에는 연골이 이제 닳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영양을 공급하려면 연골은 핏줄이 없어요. 그래서 관절하기에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스펀지 쑥 눌렀다가 폈다 할 때 물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처럼 영양분은 들어가고 노폐물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걸으면 이렇게 그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설명 쭉 들으셨지만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다리를 딱 디딜 때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화면에 보시듯이 이런 그 다리 주변에 또 골반 주변에는 근육들이 튼튼해야지 이렇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그냥 무작정 걸으면 약한 상태에서 걸으면 더 충격이 많이 갑니다. 아파하세요. 연골 손상이 더 오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걸으셔야 되고 또 근력 강화도 충분히 하고 스트레칭 운동도 하고 한 후에 이제 걸음걸이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또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중 부하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팡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팡이 집으라고 하면은 이제 싫어하시는데 조금 말을 바꿔서 스틱 걷기 하십시오 하면 또 따라하십니다. 사실 네, 스틱은 괜찮아요. 네, 등산할 영어를 때 쓰는 쓰는 거는 거. 별로 안 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따라하세요. 근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거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등산할 때 짚고 걸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체중 부하를 좀 이렇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비싼 것들은 이렇게 쿠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있는데 꼭 그런 거 사실 필요 없고요. 좀 가볍고 중요한 거는 자기 몸에 맞아야 돼요.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엉덩이 관절 있죠? 고관절. 이렇게 움직이면은 만져지는 그 관절 중에서 이렇게 제일 크게 만지는 뼈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전자라고 좀 복잡한 용어로 하는데 거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오면 돼요. 오면 되고 이렇게 짚었을 때 앞에 이렇게 짚었을 때 팔꿈치가 한 20, 30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었을 때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끈이 있습니다. 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잡으셔서 놨을 때 이게 안 떨어지게. 그래서 걸으시라 그러면 이게 발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 때 팔을 갖다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연습만 하시면 이게 돼요. 뭐 몇 센치를 어디에 띄어서 하세요. 이렇게 막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걷는 스틱 걷기가 좋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가벼워지죠. 왜냐하면 네. 부력 때문에 체중이 빠집니다. 그래서 배꼽까지 오는 물, 가슴까지, 배꼽까지 오면 한 반 정도 체중이 빠지고요.
가슴까지 오면 한 70%, 여기 목까지 잠기면 거의 체중이 다 빠져서 한 90%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슴까지 정도 되는 물에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걷기만. 걸으시면 그 무릎이 아프거나 그 발목이 아픈 분들이 편안하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장점이 저항 운동이 됩니다. 물이 이렇게 그 차 있으면 걸을 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이런 저항 운동 때문에 근력 강화가 더 돼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스틱 걷기 또는 물속에서 걷기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걷는 걸 하셔야지 무턱대고 바로 걷기 시작하면 관절에 오히려 더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스틱이 이제 아주 중요한 도구란 말씀인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쪽 지팡이만 쓰시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 지팡이 한쪽 쓰셔도 됩니다. 특히 네. 뭐 무릎이 아니면 고관절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지팡이 짚고 걸으세요 하면은 이제 안 쓰시다가 편하니까 쓰시는데 이거를 아픈 쪽이 짚으시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이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걷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짚고 하시면 안 걸으시는 것보다는 그런 지팡이 이용해서 많이 자주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물속 걷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영장에서 걷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또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 레인을 이제 걷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요. 네. 이게 빨리 걸을수록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 물론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저항 운동도 되고 더 좋죠. 그렇지만 자기 체력에 맞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는 모여서 걸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이 피해서 가요. 뭐 건강을 네.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럼요. 모습이니까요. 네. 아 근데 우리 문영미 씨 또 네. 예. 다른 아까부터 질환. 계속 질환이 많다 하셨는데 어떤 질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시겠어요. 합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고 네. 식식하고 에너지 그렇지, 넘쳐 보이시는데. 그렇지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참 요즘 뭐 보통 분들이 약 매달 몇십 알 먹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벌써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막 이런 게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싹 다 온 거죠. 그런데 제가 한 6시 반, 7시 정도에 저녁을 먹고 아침은 거의 12시 반부터 1시 그 정도에 먹어요. 그러면 새벽 1시나 2시 정도 되면은 배가 고파 미쳐요. 그러면 야식을 통닭, 족발 이런 걸 막 땡기잖아. 막 뭐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맨 먹는 것만 하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막 아주 속이 쓰려 죽겠잖아. 그러면 또 그거 시켜. 그래서 먹어. 그리고 자. 이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많이 걸으실 텐데 이게 어떻게 뭐 질환별 걷기 처방전이니까 당뇨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처방전도 필요하겠네요. 예, 당뇨 환자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식이요법 이런 네. 생활 습관도 바꾸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특히 이제 근육을 좀 키우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그 수용체가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커지면 당 조절이 좀 원활해져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걷기 방법이 빠르게 걷고 천천히 걷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 그 걷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걷기가 좋다고 얘기 들으셨고 30분 이상 하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산소 운동은 근육 키우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법의 운동이고요.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가 이제 좀 빨리 움직이는 걸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이 그 빠르게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걸음 속도가 한 4km 정도 됩니다. 1시간에 10리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 좀 빨리 그러니까 6에서 7km 정도로 걷는 게 좀 빨리 걷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8, 9 시속 킬로미터 정도 되면 거의 뛰게 돼요. 참고로 그 경보라고 빨리 걷기 하는 네. 사람들 있죠? 얼마나 빨리 걸 것 같으세요? 거의 저희들이 볼 땐 뛰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기록으로 보면 한 20km, 50km 다르지만 20km 정도는 한
시속 15km 정도 돼요. 그래요? 아주 엘리트 선수가. 우와. 그건 걷는 게 아니네요, 우리는 제 뛰는 것보다 수준에서는. 빠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걸을 수 없으니까 시속 한 7, 8km 정도로 좀 빨리 걷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빨리 걸었으면 그 시간만큼 뭐 좀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게 걸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걷다 보면 이게 좀 지치죠. 그러면 빨리 걷는 걸 1이라고 치면 쉬는 건 아니죠. 한 느리게. 천천히 걷는 걸 한 2, 또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휴식 시간을 아주 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걷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서 보통 속도로 걸으면서 이 빨리 걸었던 효과가 계속 남아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걷는 시간하고 천천히 걷는 시간하고 비중을 이렇게 맞춰서 걸으면 우리가 이제 심폐기능 올리는 그런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고요. 근육 강화하는 훈련 두 가지 효과를 갖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단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질환 없으신 분들도 이 운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걷는데 효과적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걸으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운동하실 때 네. 저혈당, 고혈당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절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운동하실 때는 공복 시에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을 빠지면 쇼크 상태, 그러니까 정신 잃는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는 식사를 좀 하시고 한 30분, 1시간 지난 다음에 혈당이 좀 올라가고 특히 이제 한 130 이하로 내려가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너무 고혈당인 경우, 그러니까 뭐 한 200에서 400 정도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한 400 이상이면 운동은 보류하시고 혈당 조절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주사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슐린 주사. 그런 경우는 걸을 때 많이 움직이는 근육, 다리 근육에 맞지 마시고 배나 이런 데 맞고 걸으셔야 되고 수시로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런 저혈당 증세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체크해서 자기가 증상이 없어도 이 정도 하면은 저혈당에 빠지더라. 그러면 미리 알고서 이렇게 조심하고 뭐 사탕이라든지 주스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탈수가 되면은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기 물 때문에요. 먹어야지. 물을 수시로 한 15분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이렇게 드시는 게 더 좋죠. 그냥 운동을 앉아서 하고 계속 드시랍니다 물을. 네. 화장실 가시고 이제 불편하죠. 예. 어쨌든 물은 수시로 네, 좀 먹어주는 네.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이렇게 평지 걷는 것도 중요한데 계단 오르기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게 계단 오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숨 차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보시면 뭐 체지방 감소에 이게 좀 탁월합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우와. 있네요. 이만했던 분이. 우와. 체지방, 지방, 몸에 있는 지방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면 유산소 운동하라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걷기가 대표 유산소 운동이고 뭐 40분 이상 1시간까지 하면 좋다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또 하나는 근육이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일 때도 근육이 커져야 되지만 근육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커지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살이 좀 덜 쪄요. 근육이 이렇게 있는 분들.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우리가 이제 비만하게 되는 걸 갖다 이제 막을 수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힘을 내는 그런 운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같은 건데 평소에 스쿼트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하실 수가 없는데 계단은 어디 가나 있고 하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체중을 이기고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힘을 씁니다. 아까 배우셨던 그 종아리, 뭐 다리, 엉덩이 근육을 갖다 이렇게 몸통 근육까지 쓰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뭐 10층, 15층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려워요. 가다가 쉬다가 이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권고드리는 거는 한 3, 4층도 올라가서 복도형 아파트 사신 분들은 그 복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다시 3, 4층을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한 10층까지도 되세요. 그래서 30분 이상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 주의할 거는 하시기 전에
경비 아저씨한테 꼭 얘기하세요. 왜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여기서 운동하러 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시면 익숙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시는 그렇죠. 거죠. 내려올 때는 이제 관절염 있는 분들은 또 안 돼. 다리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그럼 계단 선생님 오르기랑 등산도 비슷한 효과가 등산이 있겠군요. 그래서 좋은 건데 궁금해. 등산은 이게 높이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뭐 그렇죠. 바위산 같으면 그러니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특히 내려올 땐 더 힘들 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계단용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요 이 궁금한 건 또 못 참아. 이 계단을 오르잖아요. 3, 네. 4층 제가 늘 걷거든요. 근데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빨리 바바바바바 올라가는 거는 안 힘들어요. 네. 그거 무슨 원리예요? 몇 층을 그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4층. 4층을 한꺼번에 그렇게 뛰어서 아니 10계단 올라가서 한 번 쉬고 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쉬고 그렇게 해서 하죠. 네, 이게 잠깐 운동하는 게 좀 많이 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처음에 5분 정도가 힘들어요. 숨이 차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팔다리에 있는 혈관에 그 혈류가 공급이 많이 되려면 그 저항성이 혈관 이완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한 5분, 10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다가 땀이 나면 오히려 덜 힘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렇게 쭉 하면 좋은데 이렇게 짧게 하는 거는 근력 운동에는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살 빼는 데는 배만 고파지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당뇨병에 관련해서도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혹시 숨이 너무 많이 찬다거나 심장에 무리 갈까봐 못 걷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새 뭐 심장 질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은 우리가 운동을 이런 걷기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특히 이제 뭐 시술 받거나 병원에서 바로 태어났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그 양보다 좀 적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박수를 체크해서 하는데 이 심박수 체크가 요즘에 뭐 이렇게 시계라든지 뭐 이렇게 기구를 잡으면 바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약을 드시거나 수술 받으신 분은 심박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느끼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숨이 차고 힘든데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좋고 초기 환자는 병원에서 그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는 그거를 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도 하고 심박수로도 측정하는데 이거는 심한 환자분들은 그렇게 처방을 받으시고 약간 심하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난 분들은 약간 숨차지만 옆에서 대화할 정도, 그 정도 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아유, 이렇게 질환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시니까 참 좋네요. 네. 어쨌든 30분 걷기는 누구나 필요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30분 걷는 거는 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는 하셔야 되는데 또 30분 걷기가 어떤 우리 조직에 아주 도움이 되는 뭐를 살리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기를 질문인데. 살린다. 기. 기를 살릴 수도 있죠. 정답은 그림이 나왔죠? 뇌네요. 뇌. 뇌입니다. 머리죠. 머리. 요새 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도 제일 많고 걱정이지. 연령이 올라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중증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구도 일주일에 한 4번 30분 정도 3개월 갔다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더니 기억력 향상도 되고 MRI를 찍어봤더니 또 MRI 상에서도 신경 연결되는 회로들이 도 활성화되고 또 신경 전달 물질도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되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서 신체 적응력이 좋아지고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높아지는 거는 뭐 여러 연구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걷기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뇌 기능도 좋아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윤길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유, 매일 30분 걷기만한 운동이 없는 거군요. 그럼요.